청도에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뒤에 두 분은 우리 농가에 그때 한번 오셨습니다. 이제 표고버섯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한 지는 제가 한 4년 정도 되지 않나요? 버섯 수업을 하게 된 시점. 그래서 뭐 제가 뭐 사기치고 그러진 않으니까 하여튼 농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하여튼 열심히 제가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아끼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험 시간은 지금 이제 1시간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냥 전체적인 전체적인 시험 시간이 1시간으로 정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을 보면 다음 사항에 따라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사면 베이지를 만드십시오. 그래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면 베이지입니다. 사면 베이지. 자, 사면 베이지는 지금 현재의 자, 여기에 시험관에 이제 우리가 그 정유수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한천 베이지를 만들으라고 해놨거든요. 자, 두 번째는 보면은 한천 베이지를 만들어라 해놨습니다. 한천 베이지. 요거는 지금 현재의 PDA 베이지입니다. PDA. 이거 들어간 게 감자, 당분, 설탕, 그 다음에 한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자, 이제 이 한천 베이지는 정유수에 플러스 한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천. 이거 두 가지만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 있는 게 많죠. 감자 영양분도 들어가 있고, 당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유수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유수에 한천만 들어가 있는 베이지를 지금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이 시험관에 이제 베이지를 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지를 분주하기 전에 여기에 보면은 시험관에 그 몇 밀리리터씩 분주하여 사면 베이지 2개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매수 이 실린더를 이용해 가지고 이 베이지 내에 이제 시험관이 지정하는 그 숫자대로 여기에 분주를 해서 사변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변을 시키는 이 내용이 우리가 면적을 갖다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 안에 시험관에서 면적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면적이. 우리가 여기에 균을 접종을 시켜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 배양된 균을 우리가 다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목적인데 이게 면이 작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이 쓸 내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면을 시키면은 면적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면을 시킨다는 말은 이렇게 면적을 높여서 면적을 확보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작업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개를 만드는 겁니다. 2개. 자, 2개를 만드는데 이제 이 실리스토프를 가지고 이렇게 마개를 막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면을 시키는 것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2개가. 자, 그렇게 이제 베이지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나아번에 가면은 다음 사항에 따라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톱밥 베이지를 제조하시오. 자, 톱밥 베이지 재료를 섞기 전에 적당량을 비크에 각각 담으십시오. 자, 톱밥 베이지는 어떻게 주 재료를 2가지를 가져갑니다. 톱밥, 그 다음에 미강. 자, 톱밥 미강인데 이 주 재료의 비율이 시험을 치셔서 아시겠지만 몇 대 몇 비율입니까? 80대 20, 80대 20으로 비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무게의 비율이 아닙니다. 무게 비율이 아니고 부피 비율로 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 비크나 종이컵이나 간에 톱밥 주재료가 톱밥입니다. 주재료 톱밥 4개에 1개를 플러스하면 8대2가 안 됩니까? 맞습니까? 4개에 1개. 그지? 그래서 시험을 치실 때에 이 큰 튜브에다가 이제 뭐 우리 흔한 말로 다라이에다가 주 재료를
4개를 담아서 이렇게 엮고 그 다음에 부재료인 미강을 하나를 담아서 독립컵에 똑같은 양을 하나를 담아서 이어서 그거를 혼합을 해가지고 섞어가 수분율을 얼마요? 65%. 예, 수분율은 65%를 만들어서 끓이고 난 뒤에 우리가 삼각 플라스크에 안에 담습니다. 자, 이제 부피 비율 맞는 거, 수분율을 맞는 그 상황에서 톱밥을 안에 이어서 우리가 베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 안에는 65%를 담는다. 55에서 60%를 담는다. 볼테이지가. 그러면은 절반이 조금 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서 다져서 중앙에 구멍을 내고 나중에 실습을 다 하실 건데 중앙으로 구멍을 내는 이유는 이제 호흡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균이 접종이 되고 나면은 균들도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중앙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물질이 안 붙게끔 여기 안에부터 밖에까지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실린 스토프를 막고 주름이 안 지게끔 막고 난 뒤에 알루미늄 호일이죠, 호일로 덮고 살균 소스로 가서 살균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균을 시키는데 여기에 보면은 살균 작업은 생략을 한다 이거 나거든요. 살균 작업. 그래서 살균 작업만 생략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문은 아니지만 구두로서 물어보든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고 가야 두 가지는 다 알고 가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리는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뒤에 여기에 보면은 고압 살균기 사용법이 있습니다. 고압 살균기 사용법.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압 살균기 전원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할 것. 살균기 소단의 여성까지 또는 그 이상 물이 차 있어야 돼. 오, 이 균이 잘 변됐네요. 그거 제가 한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근데 이 중간에 왜 침공을 안 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침공 너무 잘하시 그러나? 들어가 있어요. 오, 잘하셨네요. 오염도 하고. 이건 토반이 아니 너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걸 왜 갖다 놨냐면 전에 계신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전부 다 뒤져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하죠. 예, 맞습니다. 55에서 65. 예, 예, 예. 네,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열선이 있는가 없는가, 열선에 물이 차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하시려면 그걸 이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두로 설명을 하라면 고압 살균기 사용법에 대해 가지고 자 이제 베이지 만들었으니까 고압 살균기로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면 이거는 몇 도에 살균을 해야 됩니까? 121도. 몇 분? 30분에서 40분 정도. 네, 그것도 만들면 60분, 원래는 60분에서 90분인데 이것도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옛날에 이제 우리가 할 때는 60분에서 90분 했거든요, 오빠. 서울의 수학원에서는 40분 얘기하고, 예. 다른 데서는 1시간 얘기하고. 뭐요? 그러니까 60, 하여튼 뭐 거의 맞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다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양에 따라서 양이 많으면 안에까지 침투하는, 열이 침투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고. 베이지 양이 작으면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동일한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베이지 양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면 중앙에 온도계를 체크를 합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다 읽고 있어요, 여기. 기기에서. 아, 그럼 여기 지금 언제 몇 도 상황이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타이밍을 재해가지고 몇 분간 살균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압살균기, 오토클리브에서 사용하는 고압살균기에서는 그 정도의 이제 시스템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양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60분에서 90분. 한 가지가 아니고 60분에서 90분.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40분에서 뭐 60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편리하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0분에서 90분이 제일 정답이 가깝고 살균은 이건 살균의 멸균이잖아요. 고압에서는 그죠. 멸균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것보다 조금 더 길게 나왔습니다. 조금 더. 근데 이제 뭐 그건 또 기술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살균은 일단은 우리가 쓸 때 이 종균으로 쓰는 이 베이지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게 나왔다. 더 안전하다. 멸균에 더 가깝게 갈 수가 있다. 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물이 차 있는가 안 차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밸브는 배기 밸브는 꽉 잠그고 100도씨 근방에서 잠궈도 되나 미리 잠그고 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이제 미리 잠그고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균 온도 시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121도에서 압력은 어떻게 해요? 1.1에서 1.2, 그 다음에 30분에서 90분간, 뭐, 그래서 부가적으로 다 되는 거죠. 60분에서 90분이나 되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베이지 종류에 따라 살균 시간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감자 항천 베이지, 합성 베이지 등은 20분, 15분에서 20분이잖아요. 그거는, 그죠? 액체 베이지, 물로 되어 있는 거는. 자, 공립 종균용 밀, 수수와 톱밥 베이지용 톱밥 미강은 90분. 자, 그렇게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관이 안 물어보면은 고마운 일이고요. 근데 이 내용은 버섯에 관심이 있다든지 버섯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은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살균한 물체, 자, 베이지, 초자기구 등 살균기 안에 넣고 뚜껑을 완전히 닫고 살균 시작 버튼을 누른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도 뭐 어차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균감은 직접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어떻게 한다든지 작동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걸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초자기구는 호일 등으로 싸서 살균 후 오염이 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원래 사면 베이지는 이것도 고압 살균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베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고 이후에다 호일로 덮고 살균해서 살균을 하고 난 뒤에 사면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사면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놓으면 시험이 끝나는 걸로 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고압 살균이 끝나더라도 고압 살균기의 온도가 100도 이하가 될 때까지 그냥 두고 자연 배기시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흙지로 여다가. 그래서 자연 배기시키가 온도가 내려가게끔 100도 이하. 통상적으로 우리가 70, 80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내물을 꺼낸다고 생각하거든요. 100도도 사실 위험하잖아요. 압이 완전히 100% 팍 하면 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100도 이하가 될 때까지 자연 배기를 시킨다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살균기의 온도가 70도 이하로 내려오면 뚜껑을 열고 살균된 물체를 꺼내 전원을 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70도 정도 됐을 때 안전하게 우리가 꺼내가지고 내용물을 보시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암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 툭 치면은 시험에 갑자기 물어보면은 이거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베이지를 만들었을 때 베이지를 만들고 난 뒤에 제가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베이지를 만들고 난 뒤에 요 내용을 살균기 솥에 가가지고 엮고 하는 작업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작동은 안 하지만 엮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작업을 전체적으로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시된 베이지 재료의 정식 명칭을 한글로 기재하시오. 이거는 이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베이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 잠깐 주시랍니다. 시험장에 가도 아마 거진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든지 아니면은 뭐 튜브에 이렇게 이어가지고 있든지 거의 아마 이렇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를 이 내용은
재료는 다 어디라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래서 특징을 좀 아셔야 될 수가 있다. 뭐 톱밥 종류, 포플러나 참나무나 이런 톱밥 종류를 보면 참나무 좀 진합니다. 이게 좀 연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밀기울도 미강하고 밀기울하는 거는 미강이 더 부드럽습니다. 더 입자가 가늘거든요. 분말이거든요. 밀기울은 좀 거칩니다. 보면. 그래서 두 개 비슷하거든요. 좀 진하고 있고 연한데 거칠고 더 부드럽고 이 차이점을 조금 더 구분해가지고 좀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트풀프하고 펠렛, 리시 펠렛하고 색깔을 보시고 색깔로서 조금 구분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색깔로서 조금 더 구분을 하시고 입자를 보시고 그렇게 뭐 콩코프는 대충 보면 다 거의 초과합니다. 근데 이 콩코프가 잘못 보면 포폴라하고 또 비슷한 겁니다. 이게 보면 이런 거 특성을 조금씩만 구분을 하시면은 뭐 대신 다 맞추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치실 때 이렇게 글자가 안 보이게 한 4개를 이렇게 순서대로 4개나 5개나 놓겠죠. 그럼 1번 뭐냐, 2번 뭐냐, 3번 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고. 요거는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외우셔야 된다. 특성을 좀 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제시된 종균 사진을 보고 우량 미숙 작균 발생. 우량 미숙 작균 발생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막 담아할 수도 있고 골라라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시험 칠 때는 이렇게 우량 종균 2개, 미숙 종균 2개, 불량 종균 2개 이렇게 이제 골라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건 막 담아 놓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스시오라고 나와. 스시오. 스시오 나오면은 1번, 2번, 3번. 예, 한바가 있겠지. 이거 제출해야 되네요. 이거는. 예, 답안지가 있다. 그럼 요 번호가 있을 겁니다. 아마. 1번, 2번, 3번, 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러면은 그걸 보는데 자 이건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자 이게 이제 보기가 좋잖아요. 하얗게. 균은 하얗습니다. 색이. 이거 여기는 샘플이 없는데. 하여튼 지금 지금 우리 선생님 참 접종을 잘 하시는데 이렇게 하얗게 면접도 정말 잘 하시네. 이 썸으로 면접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예, 이거 두 개도 비교가 좀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합니다. 사면을 너무 이렇게 길게 시키는 네. 면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 저희 4분의 1을 해야 된다고요. 시험관에 4분의 1을 넣고 사면을 시키면은 한 요마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이 여기 18mm입니다. 18mm인데 사면은 이 튜브에 4분의 1을 넣어서 우리가 몇 mm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그런데 4분의 1을 넣는다 생각하면 요 정도만 넣고 요래 사면을 하면 이 면이 이만큼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 높이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 되죠. 15도 각도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높아 보여도 안 되거든요. 자, 이래 되면은 이제 이게 잘못하면은 작업하면서 오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다가. 우선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는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생기다 나왔어. 이건 생이랑 미숙입니다. 미숙.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례에다가 아마 작업을 해놨습니다. 중간에 접종을 해가지고 균이 확산되는 거를 이제 작업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하얗게 끝까지 잘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잘 되어 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량 종류. 우량 종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반충돼 있다든지, 뭐 끝에 이렇게 이제 베이지의 색이 다 드러나 있다. 많이 드러나 있다. 미숙 종류입니다. 미숙. 그 다음에 오염은 글자가 오염입니다. 곰팡이라든지 이렇게 푸른색에 뭐 아니면은 붉은색에 세균에 감염이 됐다든지 곰팡이에 감염이 됐다든지 하면은 붉은색이나 푸른색이나 이렇게 막 가해 끼입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불량 종류 오염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육안으로 봐도 표가 납니다. 아무리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보면 다 표가 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 보면 어려워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이래 보고 제시된 버섯 사진을 보고 품목의 정식 명칭을 한글로 기재하시오. 이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거는 올해 처음 나왔는데 이 내용을 내가 지금 사실 감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뭐가 나오는지 올해 책이에요? 아마 대부분 거기하고 그 뒷장 여기 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그 중에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이거는 거의 조금 이제 편하게 보셔야 될 게 이거는 특수한 버스 시험에 문제 내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식용에 가까운 버스 우리가 새송이 뭐 고송이 버섯이라든지 뭐저 그렇죠. 상황버섯, 노루궁뎅이, 버섯, 상황버섯, 노루궁뎅이나 상황버섯은 목질 열대 구멍 버섯. 네, 뭐 바로 치고 상황이라고 예. 쓰면 좋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아마 돼 있는데 이거는 이 책을 쭉 보셔가지고 요 내용을 근데 그게 뭐 특별하게 특이한 버섯이 나와가지고 헷갈리게 뭐 톱버섯이 나온다든지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버섯들을 가지고 안 하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아마 지금 새송이 대충 보면 새송이 망가 요즘 이제 망가닥이 좀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새송이나 망가닥 그다음에 모기버섯 녹강영지 근데 영지는 사실 식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용에 야경에 근데 녹화경지 뭐꼭 나온다고 하던데. 녹강영지는 간단합니다. 사슴뿔처럼 생겼다. 그렇죠. 뭐 사슴뿔처럼 생겼다. 근데 사슴뿔처럼도 생겼지만 닭발처럼도 생겼습니다. 닭발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잘 자라서 그런데 잘 못 자라면 닭발처럼 생기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녹강영지가 꼭 나온다고요. 녹강영지는 쉽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녹강영지는 아직까지 요거는 위에 상면에 보면 노란 점이 보이죠. 노란 점이 보이는 거는 아직도 성장을 더 한다. 예, 성장점이 열려가 있거든요. 예, 성장점이 열려가 있고 이제 찬바람이 싹 불잖아요. 찬바람이 싹 불면은 색이 전부 다 여기에 이 색이 변합니다. 노란색이 없어지고 이제 짙은 주황색으로 됩니까? 그런 식으로 색깔이 확 변해버리면은 이제 성장점이 다 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지는 어떻게 단연생 버섯입니까? 1년생 버섯입니까? 1년. 저는 1년생 거죠. 1년생 버섯. 우리 뭐 여기까지 가지고 영지가 뭐 단연생이고 이거 몇 년 됐는데 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지는 1년생입니다. 1년만 자라면 것입니다. 가보는 거 봐야 되고, 요 내용은 한번 책으로 뭐 좀 특이하게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말꿀버섯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고, 능이는 뭐 우리가 잘 아시고 계시니까. 그렇고, 보송이 버섯. 보송이 버섯도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예, 대중성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크게가 똑같네요. 이건 뭐 자연산하고도 똑같아요, 거의. 네, 근데 보송이 버섯이 재배하기 힘듭니다. 제일 힘들지. 쟤는 제가 이제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반의 이제 문제인데, 버섯 쪽에도 있지만 식물 쪽에도 가 있습니다. 이게 좀 절충이 되는 어떤 그러한 버섯이 내용이죠. 그래서 해보니까 야 이게 어렵구나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일본에서 하는 방식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식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배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이 균을 배양하는 순간부터도 많이 터지더라고요. 우리는 안배양이 기본인데 쟤네들은 이제 다른 거는 모르는데 꽃송이는 명배양이다. 그래서 명배양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꽃송이 매료돼가지고 공부를 좀 했는데 어렵다. 이게는 쉽게 달라들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이제 여기서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전에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뭐 미리 막 만들고 사면배지 만들고 지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뭐 파트를 나눌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시구가 간단하니까 하나씩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실린더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계측을 해서 이 실린더 몇 실린더를 가지고 계측해서 자 대지에
몇 밀리리터를 계량 후 빙크에 담으십시오 해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류수 한천 배지를 만들어라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준은 1리터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1리터를 통상적으로. 근데 시험관이 자 통상적으로 1리터 그러면 증류수 얼마요? 1리터. 그 다음에 한천이 몇 프로 들어갑니까? 20g 들어가거든요. 자, 이 내용 가지고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험치로 가시면은 갑자기 툭 물어보면 내가 생각했던데 써 나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물어보면 이 사람이 좀 헷갈리거든요.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0.2만 곱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정답을 모르겠다 이러면은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기준이 비율대로 맞춘다. 자, 1리터에 20g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 맞춰서 였습니다.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외국은 뭐 100mg이나 200mg에서 출제가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예, 2g이나 4g이나 예, 10g 된다는 게. 그걸 뭐 어렵게를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앞전에 보니까 제가 이제 마이스터 다니면서 그때 저는 이제 이 자격증 가지고 있을 때고 시험 치러 갔을 때 애매하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시험관에 따라서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내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20리터라는 얘기네. 1리터에. 네, 무조건 하고 20리터에는 20g이거든요. 20g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치러 가시면은 20g을 정확하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한천을 정확하게 또 이제 계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0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이거 사용하실 때는 약방에 약도 저자할 때 쌀때 한번 접어주거든요. 이렇게 붓기가 쉽게. 자, 이렇게 한번 접어줘가지고, 자, 요것도 무게가 미니시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하고 나는데 여기 0점을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0점. 잡아주고 난 뒤에 여기에 이제 한천을 계량을 해서 그 1리터에 20g을 계량을 해서 들고 증류수에 담아야 됩니다. 자, 증류수를 열 대로 매수시는 데에 마찬가지로 물을 1리터라든지 뭐 500을 넣든지 250을 넣든지 간에 증류수에 물을 매수시는 데에서 정확하게 계측을 하기 위해서는 계측은 어떻게 해요? 위에서 밑으로 보면 사선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계측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를 항상 같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측을 해서 이제 이렇게 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천을 정확하게 이렇게 넣고 그리고 해석을 해서 녹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그 녹인 걸 가지고 피펫을 가지고 저는 이 피펫은 제가 안 써봤어요. 사실 안 써봤는데 이게 지금 A가 있고 S가 있고 그 다음에 E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A를 우리가 공기를 빼고 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한 양을 분출을 합니다. 한천 베이지를 얼마의 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씩 분출을 해라. 답이 없으면은 4분의 1 정도니까 이게 한 3일 정도 될 겁니다. 거기 눈금이 있잖아요. 눈금이 여기 있는데. 시험가 이건 없어요. 아주 눈금. 이쪽 눈금이 예. 그 피펫에 눈금대로다가 네, 그렇죠. 따로 올려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 피핏에 눈금대로 올려야지. 그래서 시험관이 문제를 줍니다.
문제를 주면은 그렇게 해서 답을 하고 말이 없으면은 일단 시험을 하면서 나중에 한 어느 정도 양이 되는가. 저도 이거 가지고는 사실 안 했거든요. 여기 문제 요구사항에 나와 있잖아.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서 몇 밀리리터 계량을 그러니까 거에 담고 몇 밀리씩 분주해서 3연 배지 2개를 완성해라.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를 양을 갖다가 얼마를 하라고 시험관이 문제를 주기 때문에 예, 거기에 줍니다.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기는 것까지 놓겨서 이렇게 분주를 하는 것까지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작업을 먼저 한번 작업을 하시죠. 3연 배지 먼저 합니다. 예. 지금 뒤에 증명서로 지금 받아난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